자리를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세근 의원입니다. 해남군의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3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해남군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 의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미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기 의원님께서 이상미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신 의원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기 의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미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미 의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미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홍일 의원을 추천합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의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교육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출연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기획실 소관 군 홍보 광고료 2억 2,200만 원 삭감. 다음은 관광실 소관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30억 원 삭감.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감리비 2억 5천만 원 삭감. 우수형 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7억 삭감.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 원 삭감. 고산박물관 전시유물 영인본 제작 500만 원 삭감.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잔디광장 정비 3억 7,5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 7건 56억 5,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심도 있는 토의 이 결과를 먼저 존중을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먼저 하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우수형 뉴스텔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요. 예, 국비가 40억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고 2021년도 사회 추경에 10억이 확보됐고 2023년도 1회 추경에 이제 국비가 30억이 확보돼 총 국비가 40억이 확보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군비가 2022년 2회 추경에 10억이 세워져가 현재 지금 확보된 금액이 5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지금 저희들 그 2회 추경이 2023년 2회 추경에 30억이 지금 반영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이미 50억이 확보된 사업인데 왜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삭감안에 올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형 그 뉴스호텔 옆에 보면은 그 인조 잔디구장이 있는데요. 인조 잔디구장은 본 의원이 8대 때부터 그 구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이었고 거기가 정식 국제 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상황이어서 그 개인 사유지 사는데 시간이 좀 꽤 여러 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유지를 이제 다 매입을 하고 국제 경기장으로 해서 다시 재탈바꿈하고 지역민들 특히 실버 축구단 어르신들이 그 구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내구 연수가 오래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인도장 자체가 쿠션이 없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운동하는데 굉장히 많이 다치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 운동장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민들의 어떤 편리나 편익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신청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인데 이 사업 또한 왜 삭감 조사에 올랐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군청 광장의 친수공간을 지금 예산이 올랐는데 이 삭감된 안을 올랐는데요. 이 또한 사업도 1회 추경에 5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또한 이렇게 왜 삭감에 올랐는지 해서 이 세 가지 안을 좀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이성욱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비 삭감에 대해서는 약 80억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예산 설계 이후에 예산 그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이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15억으로 약 3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도나 오시아노 등의 대규모 어떤 민간 호텔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32개의 객실을 조성하는데 115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는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일단 이건 우리 해남군의 그 관광 정책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양지로 숙박 시설을 해남군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최초에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숙박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 50억이 편성이 되어서 이미 약 6억 9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삭감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 어떤 신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만일에 이걸 삭감해서 숙박시설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그럼 무엇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 관광지 내에 아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 그 폐허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이 예산을 살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 결과 그 다수가 삭감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도 역시 기 3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추가로 7억인가 7억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관광지 내 축구장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축구장으로서 접근성과 그리고 만일에 이게 숙박시설이라고 할 경우에 그 숙박시설과 축구장의 공존이 과연 어울리는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적절한지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사실 기 1회 추경 때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와 그 다음에 군민들 공감대 조성이 형성이 아직 덜 되지 않았는지 또 금강골 저수지에 그 수변공원 시설을 이루는데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겠는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반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반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유스호텔은 구 전시관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리고 이왕 할 바에는 구 전시관까지 확대해서 유스호텔에서 구 전시관으로 가는 다리까지 확보하고 건너가서 숙박객들이 좀 이렇게 영리하게 활용도 하고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구 전시관까지 리모델링이 확대돼서 진행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텔 연면적이 4,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 전시관이 한 500제곱미터, 한 5,000제곱미터 되면 1,600, 한 50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한 과정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자재값이 30%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어떤 상황에 이 자재값이랄지 이런 부분이 급등하면서 예산이 더 이제 투입되는 반영되는 그 과정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또 간담회 좌석에서 또 관광실장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었고,
그럼 평균 이제 우리가 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평균 한 70% 80%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 신축 비용에 대비해서 7, 80%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기 확보된 예산이 국비가 40억에 우리 군비가 10억에서 50억 확보됐고, 이제 30억 이에 추경이 올랐는데 삭감에 이제 조서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8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이제 135억 정도는 이제 2024년도 예산으로 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제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문을 드리는 부분은, 호텔이 지어지면은 앞에 축구장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투숙객들이 밖에서 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시끄러워서 이게 어떤 그분들한테 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 그러면 축구장 안 지으면 가면 호텔이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축구장도 안 되고 그럼 호텔도 안 되고 이거 이원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친수 공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이 불편한 부분들 또 거기다 감해야 될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됐습니까? 설계 반영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 추경에 5억이 세워진 예산도 그럼 이 부분도 삭감. 그리고 축구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민들이 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저게 조성된 지가 10한 5, 6년 됐을까요? 한 7년까지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리모델링이 없었습니다. 인조 잔디가. 그러면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인조 단지가 닳아지고 딱딱해지고 쿠션이 없어지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또 지역에서 조기 축구 하신 분들이 불편해하고 또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거기가 호텔이 지어지고 또 정식 축구 구장이 형성이 된다라면 조성이 된다라면 또 겨울에는 또 전지 훈련팀이 와서 그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또 거기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일석이조의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들을 다 삭감에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님께 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참고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런 제반 사안들이 전부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된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데요. 50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삭감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집행부도 일하지 마라.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 의회에서 제기해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해남 사회에 이런 어떤 신문지상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되고 하면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모든 부분의 감내를 다 감내하실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되고 우리 해남군 의회 신뢰도까지도 제고가 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도 우려가 되는데 감히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검토해 주시는 상황이 되면 재검토까지도 제가 건의를 드린 바입니다. 뭐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기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호 의원님께서 이제 그 유스 호스텔에 대해서 이제 참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 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해남군 예산이 지금 1조 원 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로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정말 재정 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10%도 안 된 정말 최하입니다. 교부세는 내년부터 400억씩 줄어들고요.
정말 재정은 좋아지는 기미는 조금도 지금 그 재정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지금 없습니다. 정말 지방에 있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농업하시는 분들, 특히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로 인해서 이제 수산물 그쪽은 정말 뭐 참담하게 이를 데 없고요. 해남군에서 예산을 90억 정도 추가됩니다. 국비가 물론 40억이 반영되었지만 국비 또한 이것도 우리 해남군의 헬스이지 않을까요? 115억이라는 그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데 사업을 쓴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도에가 지금 대명 솔비치라는 그런 대형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하나 리조트에서 리조트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진도에가 대형 숙박이 2개 정도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수영을 이제 지나서 진도를 가게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 진도에가 있는 그런 명품 리조트에서 숙박을 할 건데 과연 이런 소규모 숙박 시설을 갖춘 32개 객실, 뭐 스파도 물론 고급스럽게 한다 하지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대안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 유스 호스텔을 원래는 어디로 쓰는 겁니까? 청년들을 위한 유스 호스텔로 해서 제일 처음에 이걸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우리 해남군의 청년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유스 호스텔을 목적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유스 호텔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자리로 더 보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유스 호스텔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 사업비가 115억 원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115억 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데 쓰인다? 이거는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총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명히 존중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으면 재검토해 주십사는 어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건의를 하실 수 있으면 건의를 하시는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하는 과정이 돼주면 고맙겠고 그도 또 싫다고 하면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업이 9대 때 저희들이 9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 8대 때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때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2021년도 사회 추경에 10억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그다음에 이제 2022년도가 이제 부대 집행부가 이제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죠. 그렇게 추경에 군비 10억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 또 올해 1회 추경이 또 30억 국비가 확보가 되죠. 그래서 50억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 있었을 때 그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그때 정지를 시키고 스톱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데 집행부 너 일 다 해라. 진행 다 시켜놓고 이제 결정적으로 해서 첫 사업 뜨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러 올리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 특별교부세 400억 삭감도 이런 경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진행 상황이 8대 때부터 이어졌던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8대 때 의원님도 분명히 이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 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이런 상황이 돌출이 됐을 때 의회가 꼭 집행부 발목이나 잡고 너희 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비춰질 때 해남 국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해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심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총무위원회 사안만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우리 해남 군 의회 의원님들의 모든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재협의를 위원장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더 이상 사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받아주시면 받아주시는 것이고. 예. 네,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희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희건 의원입니다. 우선 그 충분한 토론은 다음 정해 시간에 좀 갖도록 하고 또 기왕에 여러 그 문제점을 제시하시니까 삭감된 그 부서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들어보고 그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그러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희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보입니다. 자꾸 정해 하는데 자꾸 정해갖고 우리가 토론도 좋지만은 실은 우리 국민들이 다 봐야 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마이크 틀어놓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이크 꺼놓고 우리가 토의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은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세계적인 해전사에 빛나는 우리 울들목에 청소년 시설이라고 오로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권리나 시설로 한다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이 삭감안에 찬성했던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 해갖고 잘 되면 좋지만 만일 안 된다고 봤을 때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자꾸 이걸 반복 거라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회를 존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계십니까? 저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결위에서는 그 위원장이 대표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있으면 저는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빠뜨릴 수 있어요. 최소한 같은 우리 총무위 소속 위원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 총무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그러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 제가 뭐 의사 진행 순서라든가 원칙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총무위원장님께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실 때는 총무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질문을 하시라는 내용이신가요? 그 예결위에서는 총무위원장이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리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총무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 소속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그 총무위원장으로서 대표성이 없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고 싶을 때는 최소한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1명의 위원이 전부 다 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이 자리는 다른 상건위와 총무위원회를 떠나서 전 위원이 예결위원이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거였고요. 네, 전부 다 저는 개인의 위원님들의 대화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 때는 질문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 시간에 충분히 서로 의논할 안건이 있으실 경우에는 다시 합의를 하셔서 그 최종 보고하기 전에는 각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최종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지원관팀은 이 안건에 방금 총무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 뭐 우리 의회 기록에 맞는지 의사 절차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상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심도 있는 그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이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장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급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제 예산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급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건설도시가 5개 광고 발전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관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제 예산안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4,784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역과 소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2022년 6억 원 삭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2023년 72억 5천만 원 삭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토지 매입비 36억 원 삭감.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만 원 삭감. 다음 환경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저장장치 설치 5,5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 6건에 115억 5,484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산업본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몇 가지 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해양수산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사실 일본의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해서 우리 해안에 그 해수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그 현재 그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뭐 과학적으로 이 해류가 우리 해변에 도달하는 기간이 뭐 각각 다 다릅니다. 저도 측정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6개월, 4개월 내지는 4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해양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방사능 측정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방사능 측정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 그 삭감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똑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기집행부에서 어찌 보면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국비가 얼마 정도 되고, 만일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경우 국비의 그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호 위원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가 소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의 건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인터넷을 들어가서 측정기를 이렇게 가격표를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니까 참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물론 뭐 가격대가 싼 것들은 좀 미비 성능이 좀 좋지는 않겠지만 5만 원부터 한 5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까지 구입하자는 대당 38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왜 380만 원짜리로 컨택을 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수산가에 아직 저희들이 질의를 못했습니다만은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구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종류는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수산가에서도 이제 이 구입을 했을 때 일단 최고 가격에 놔두고 나중에 150만짜리 구입하면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뭐 불용처리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지원가 소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이 저희들이 일회 추경에 저희들이 14억 1천만 원 예산이 올랐어요. 14억 1천만 원 예산 올라가지고 6억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8억 1천만 원 예산을 성립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이제 사용했던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심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또 저희 의회에서 또 다 해줬단 말입니다. 해줬는데 집행부에다 저희 의원님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늘 요구했던 부분이 가격 절충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우리 행정 공무원님들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부동산 지식이 떨어져서 어떤 절충이 잘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차례 가서 그쪽 기업도시 쪽을 가서 접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평당 단가가 자기들 본인들 감정 평가는 7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가서 출하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 55만 원대로 깎였지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평당 단가가 좀 아직도 그래도 너무 비싸다. 최대한 절충을 해봐라 그랬던데 이번에 언론안은 그 상태 그대로 안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격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해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만은 총무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결론을 한번 더 구해 보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네, 이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뭐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우리가 뭐 수용하고 안 하고 100% 수용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어쨌든 배추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김치 그러면은 해남 그러는데
최소한 이런 그 공급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저는 해남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국비들이 만일에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좀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저도 그렇게 알고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은 그 시설비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 뭐 토지 매입비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라면 시설비라도 좀 재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이송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제가 한 주시기 가지 바랍니다. 이 빠뜨려서 이렇게 됐을 때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시설비라도 승인을 안 해주면 국비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언제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이 국비 자체를 빨리 소진을 해라.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담당 팀장한테 계속 카톡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예산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 쓰임이 없어버리면 기재부에서 농식품은 누구 왜 돈 안 쓰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 그 예산 자체를 많이 삭감이 돼버린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근데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국비는 반납해야 된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다시 한번 거쳐 주신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협의 한번 또 해서 협의를 구하고 그러고 말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의견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자체가 2022년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단지 2023년도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군비는 그때 900만 원밖에 안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운다고 해서 올리는 거고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당장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바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집행률에 따라서 한번 좀 더 집행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해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의원입니다.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건설도시과 5개 광고 발전기금으로 기금별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해남군 교육재단 출연금 7억 80만 2천 원으로 출연 사업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초과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군 홍보 광고료 2억 2,200만 원 삭감. 다음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30억 원 삭감. 지역 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감리비 2억 5천만 원 삭감. 우수형 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7억 원 삭감.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예산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 4,784만 원 삭감.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예산으로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2023년도 예산입니다. 72억 5천만 원 삭감.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토지 매입비 36억 원 삭감.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으로 곤민광장 친수 공간 조성 11억 원 삭감. 고산박물관 전시물 영인본 제작 500만 원 삭감.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예산으로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만 원 삭감. 다음은 환경과 소관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저장 장치 설치 5,500만 원 삭감.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예산으로 잔디광장 정비 3억 7,5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8개 부서 12건에 166억 68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24억 184만 원 내부 유보금으로 42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 회계 1조 716억 3,203만 7천 원과 특별회계 382억 7,576만 1천 원으로 총 1조 1,099억 779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0회 해남군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